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있어 김두관의 막장 발언 비판만 했을 뿐 현재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 선거에 대해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큰 만큼 한번 언급해보겠습니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며 상당히 격앙돼 있다는 설이 전해지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와 형동생 하는 사이이자 현재 새로운 미래 소속인 박원석 전 의원은 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봉주와 관련 요즘에 기자회견도 했잖나. 당원들에게 호소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그보다 훨씬 더 격앙돼 있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광주 경선 끝나고 기자들과 했던 얘기들 이게 정보보고 형태로 돌았는데 내가 좀 봤다. 걱정돼 전화해서 형 이렇게 3개 얘기했나라고 했다라며 첫 번째로 내가 없는 말 한 거 아니다.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5등 안에만 들어 최고위원이 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와 한판 붙겠다며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석은 또 소위 돌아다니는 정보를 거론하며 이재명은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던 행정가 출신이어서 그렇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진원지가 정봉주라는 의혹이죠. 또 진행자인 김태현의 경우엔 화요일 오전 방송 끝나고 SBS 부장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정봉주 후보가 어제 내가 3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 정청래 귀에 다 들어갔을 거야 들어가라고 해. 내가 그러려고 한 거야 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의 경우 출연자들이 웃으면서 농담조로 얘기하긴 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기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격입니다. 이재명이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최고위원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정봉주가 했다는 설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현재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정봉주 후보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선 전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주어가 이명박이라고 앞장서 외치다가 이후 기소되어 징역형을 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훗날 다스의 진짜 주인이자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주어가 이명박임이 밝혀지면서 정봉주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하여 또 당을 위해 희생했는데도 외면받았다 하여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동정 여론이 있습니다. 정봉주는 특별사면 이후 정치적 재기를 노렸으나 뜬금없는 미투 사건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고도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고 올해 4월 총선에선 박용진과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의 막말 거짓말 구설수로 인해 결국 공천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외에서만 활동했으니 이번엔 기회를 줘보자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인지 초반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다가 현재는 2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정봉주는 원외 인사로 있으면서도 많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큰 파장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봉주 입장에선 박원석이 내뱉은 말과 관련해 현재 크게 격앙된 지지층이 받아들일 만한 명쾌한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발언을 전한 박원석은 시민언론 뉴탐사에 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회피했습니다. 이에 강진구 기자는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든지 내가 한 얘기를 왜곡했다 그러면 당연히 박원석 전 의원에 전화해서 내 발언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라고 강하게 했을 거지라며 따로 할 말 없다고 하는 걸 봐선 정봉주 전 의원이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뉴탐사는 박원석이 말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정봉주에 물었는데 정봉주는 제가 지금 단지 1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악마화되고 있는 것이 억울하긴 하지만 당내 선거이고 단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찌라시나 악성 루머 등에 대해선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원석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정봉주가 명쾌한 해명을 하기 위해선 박원석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물론 SBS 측에도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 그대로 단합을 추구한다면 박원석의 발언에 더욱 강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박원석이 전한 정봉주가 했다는 말은 내부 분란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는데도요? 강진구 기자는 당내 선거이고 단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박원석 전 의원의 발언 내가 최고위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한 표 가지고 어떤 목리를 부릴지 이런 식의 발언이야말로 당내 단합과 화합을 저해야 하는 발언 아니냐라며 나는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나 정봉주를 음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강력히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정봉주의 구설수에 대해 더민주전 국혁신의의 핵심 관계자는 뉴탐사에 이재명 전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의원을 희망한다는 게 알려져서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히 오바해서 말하는 듯하다라며 이재명 전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 선거에서 탈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여러 항의 문자를 받고 있는 것을 이재명 전 대표가 조장한다고 오해하는 듯하다라며 정봉주는 목함질의 발언으로 총선서 사퇴한 게 아닌 유족과 합의했다고 거짓말해서 사퇴한 것이다. 총선 과정에서 큰 물해를 일으켰던 것에 자성해야 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도 뉴탐사에 지금은 이재명 중심으로 정권 교체하자는 게 당원들의 열망이고 이번 최고위는 자기 존재감보다는 원팀으로 움직여서 국힘 견제하고 윤석열 탄핵까지 완성하라는 게 당원들의 주문이라며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같은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 당선되고 나서도 크게 문제가 될 듯하다.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박원석과 김태현이 전환 문제의 발언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발언을 사실로 확신할 것이고 그 대가는 정봉주 본인에게 직선타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동정 여론 역시 사라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진보 애국 민주진영의 영역을 넓히지 않았느냐라며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모습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도움 없이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 12석을 얻었다. 이번에도 저희 당은 기존의 3당들처럼 합당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국은 줄곧 조국혁신당 등장이 야권의 총선 대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반복 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국혁신당 등장 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작동돼 있었는데 조국혁신당 등장을 통해서 4월 10일 총선의 핵심은 윤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복원됐다. 나는 입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심판론은 2년 전 지방선거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여론조사상에서 지지율이 단 한 차례도 50%를 넘긴 적이 없으며 지방선거 이후 수직 낙하하면서 20에서 30%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심판 여론이 높지 않았다면 조국혁신당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심판론의 경우 민주당원과 지지층에 의해 공천에서 걸러진 엄중이 이낙연 일당을 비롯한 수박들이 우기고 언론들이 받아 확산시킨 가짜 프레임 아닌가요? 그리고 조국은 민주당의 도움 없이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었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에 비례표를 준 이들은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층 아니었는지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우군이라 생각해서 표를 나눠줬고 그 도움을 톡톡히 받은 것 아닙니까? 또 조국혁신당이 민주진 보진영의 파이를 키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확장성이 있었는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국힘 지지층의 표가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특히 조국 대표가 총선 막판 공개적으로 야권 200석 얘기를 한 건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투표를 포기하려던 국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번엔 윤석열 심판하려던 소위 중도보수층 마음까지 자극하지 않았을까요? 조국 대표는 또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호남은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해온 곳이다. 이런 독점은 호남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라며 경쟁 없는 발전은 없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 선거에 뛰어들어 민주당과 더 좋은 인물, 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민주당이 품지 못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후보로 내서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회 조윤정 여성비전 네트워크 이사장을, 당대표 비서실장이 장성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호남에 기반을 둔 이들인데요. 비례표를 가장 많이 받은 호남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군요. 호남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네요. 국힘의 세가 미약한 호남에서만 경쟁하겠다는 것은 민주진 보진영의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조국 대표는 또 지난 국회에서 원내 3당이었던 정의당을 비교하는 정치권의 시각에 대해 정의당은 진보적 가치 기반의 이념정당이지만 우린 이념정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념이 부재한 정당도 있나요? 정당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노선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장식 의원은 총선 전 매일 노동뉴스 인터뷰에서 강하고 선명하게 움직여 한국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할 강소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관계에 대해 조국 대표가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정당이라고 말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의당을 대체할 진보적 강소정당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념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독자 노선 걷는다는 거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 자칭 보수인 국힘이 소멸되고 보수 자리에 민주당이 진보 자리에 다른 개혁정당이 들어서길 원합니다. 우선 그러려면 당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노선과 목표부터 명확하게 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 총선 때 20%대의 많은 비례표를 얻었다고 이게 바로 지역구 표로 연결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잘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